반도체가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동시에 발표되고 9시, 10시 연이어서 컨퍼런스 콜까지 진행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이 시간 집중 분석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S증권 이수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날 반도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연구원님, 바로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내일 양사 실적 발표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고 올해 연간 추정치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올 대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높은 눈높이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내일 실적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수요 관련한 코멘트, 그리고 이제 캐펙스 상향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 모멘텀 실발 이후에 해소되면 주가 좀 약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3월 말까지 이제 메모리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받을 시에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코멘트랑 캐펙스 상향. 수요 측면에서는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수요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앞으로 수요가 뜨겁기 때문에 계약 측면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오히려 장기 공급 계약은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물량만 확정을 하는 거고, 가격은 이제 픽스를 안 하겠죠? 당연히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가격을 픽스하는 거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수요가 여전히 26년 하반기까지도 탄탄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 자체로는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보고 있는 이제 하반기 세트 수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버 업체들의 이제 투자 여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캐펙스 상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간밤에 마이크론도 투자 증설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공급과 관련돼서 확대 증설 포인트를 내놓진 않고 있어요. 공식적인 이야기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공식적으로 이제 캐펙스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코멘트를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네. 일단은 원래 올해 저희가 기대했던 하이닉스 M15X나 삼성전자 P4 이외에도 현재 이제 용인 클러스터 1기 일정이 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낸드의 300단대 전환도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전환 투자도 작년보다 이제 확실히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좀 일정을 앞당긴다거나 이제 원시 전환을 좀 가속화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증설 코멘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낸드 라인 전환 이야기, 원시 라인 전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 증설 기대가 많고 지금 달려가는 소부장에 한 차례 더 날개를 좀 달아줄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캐펙스 상향하면 확실히 장비 업체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소부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재단, 그리고 특히 낸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 외에도 드디어 장비가 가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1월 초에 장비 안 늦었습니다. 리포트를 또 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안에서의 우선순위,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종목까지 같이 갈까요? 네, 여전히 저는 그 1월 초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바스켓으로 담는다면 이제 장비 업종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예상 대비해서 캐펙스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제 테일러나 용인팹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저희 27년까지 장비 발주가 좀 지속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비 업체 중에서는 PSK를 저는 탑픽으로 이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장비 업체들 이외에도 사실 최근에 좀 높아진 주가 레벨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메모리로 수급 쏠리면서 한동안 관심이 좀 떨어졌던 에이직 관련주들, 이스페타시스, ISC, 리노공업, 팍시스템스 이런 업체들도 저는 이제 하반기에 다시 주가가 강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또 개별 모멘텀으로 본다면 DB하이텍, CMTX라는 종목도 이제 지금은 탑픽으로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PSK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PSK의 TP는 어느 정도로 지금 산정을 하고 계신가요? 가격으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은 네, 여기에서 뭐 30% 이상 더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라인이라서 궁금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탑픽과 함께 소부장단에서의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도 좋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투톱 측면에서의 소부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이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 그리고 피크아웃 없이 진행될지 측면일 텐데, 지금 HBM 시장 주도권을 주고 사실 누가 봐도 지배력은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HBM4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HBM 점유율에 어떤 변화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현재 지금 HBM4 관련해서 관건은 이제 속도 기준과 발열입니다. 네, 속도 기준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우선 통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간 속도 기준을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좀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발열도 결국에는 이제 속도를 오버해서 내려고 하다 보면 발열 이슈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속도 기준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먼저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원시 캐파와 수율이 여전히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향 HBM4 물량 하이닉스 쪽으로도 공급되고 있다, 이런 설도 있어서 명확하게 이 흐름을 좀 따라가 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배력 측면에서 크게 타격은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3사의 싸움이 치열해요. 최근에 이 HBM 누가 먼저 HBM4를 공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쇼티지로 영향을 받았던 3사, 디램, 낸드 같이 하는 이 마이크론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이 낸드 쪽의 웨이퍼 싱가포르 공장 투자에 돈을 많이 붓겠다라는 내용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반도체 투톱과 다른 소부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뉴스라고 해석하세요? 낸드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00단대 전환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그로스로 본다면 사실 올해는 빅그로스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전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낸드 생산량 자체는 크지 않아서 낸드에서 관련주를 찾으신다면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 업체 위주로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마이크론까지 노출도를 생각한다면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PSK 가장 이제 수혜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마이크론의 내용이 또 우리 투톱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에 있어서 투자 관련 내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궤를 같이 하는 이 메모리 3사의 방향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누가 봐도 이제 반도체일 거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다 내놓고 있고요. 실적 추정치,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에도 반도체 기여도가 상당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핵심이라고들 하잖아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피크아웃 없다, 이런 리포트가 다른 곳에서 나오긴 했었어요. 연구원님도 이 피크아웃 우려 올해 없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하반기에 가격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사실 좋지 않은데, 과거에 보면 이 PC와 스마트폰 수요는 시차를 두고 서버 수요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AI 서버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코릴레이션이 약해졌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제 작년 8월 달에
디램 가격 급등을 야기했던 거는 일반 서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 상승률을 좀 비교해서 본다면 여전히 DDR4의 상승률이 DDR5 대비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수요 전환보다는 재고 축적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는 D5의 가격 상승률이 D4를 상회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히 확인이 되면 뭐 27년까지도 가격 상승 강하게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T에서 이 하이닉스 TP를 높여 잡으면서 디램 낸드 가격을 거의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하우스에서는 디램 낸드 가격 올해 추정치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를 거로 산정하고 계세요? 일단 그 분기별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4분기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디램 가격 32% 정도 상승을 했고, 1분기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분기별로 본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는 이제 상승률은 조금씩 둔화가 되기는 할 거예요. 낸드 쪽은요? 낸드도 디램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후반대에서 20% 정도 레벨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하셔서 상고하죠.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업사이클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DDR5 가격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방 변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올해 반도체 전략 변수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뭐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사실 관세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메모리 업황에서 뭔가 리스크 조짐이 보인다거나 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메모리 주가 상승 여력 남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발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매수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뭐 메모리나 장비 업체 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기존의 AI 주도주들 중에 펀더멘탈 여전히 견조하지만 최근에 메모리로 수급 쏠리면서 주가 고점 대비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휴머노이드 테마 계속 된다라고 저희 보면 하반기에 분명히 NPU, 에이직 관련 밸류 체인들 주가 반응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은 3% 가깝게 올라가면서 소부장 2차 전지 나란히 어깨를 걸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큰 그림에 있어서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수림 DS 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